행복한 삶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 하지만 누구나 만족하며 살 수는 없는데요. 피치 못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 오늘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최선책이 될 순 없지만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생각해야 한다면 결혼보다 몇 배 신중해야 한다. 창원 경남 지역의 이혼 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인 박형준 변호사.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경남 창원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혼 소송, 부동산 소송을 주로 하고요. 법무부 법교육 강사를 하고 또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부동산과에서 강의 중입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돕는 일을 한다는 박형준 변호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의 이혼 건수는 9,200건으로 지난해보다 600건 이상 8.2%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혼을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위자료 인정 여부, 재산 분할 금액,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 뒤에 양육비와 그리고 면책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쟁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할 때 이혼 자체를 못하겠다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또 반대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이혼 소장을 낸 경우에 상대방이 이혼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서 이혼 청구권이 있다 이 점을 밝히고, 상대방한테 민법상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해당한다 이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위자료 청구가 최대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위자료 사유로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느 경우든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증거관계가 없이 본인의 말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 상담을 받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위자료와 또 재산 분할은 다른 거죠? 예, 그 부분을 많이 혼돈하시는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가정폭력이나 간통이나 부정한 행위나. 근데 재산 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유책 사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 공유 재산을 모으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객관적인 부분만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한 35%, 맞벌이였으면 한 50%, 그리고 부업을 했다면 한 40%, 이 정도가 실무상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입니다. 재산 분할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가 있으세요? 예, 남자분께서 자신의 집은 굉장한 부잣집이다, 부모님이 부동산도 많고 엄청난 부잣집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한 5, 6년 뒤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혼을 하려 보니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재산 분할할 재산이 전혀 없어요. 남편 재산이라고 했던 거는 전부 다 집이고 보증금이고 시부모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느 상담한 경우를 보면 결혼하자마자 남편 그 아파트 절반을 부인 명의로 했다는데, 그러한 경우는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케이스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문제일 텐데요. 양육권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예, 아이의 나이, 그리고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여러 가지 고려 사유가 있지만 일단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빠가 키우는 경우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아빠 쪽에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묻기도 하는데 15세 미만이면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가서조사 등을 거쳐서 판단하지 아이의 의사는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양육권을 한쪽에서 갖게 되면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면접교섭권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죠. 그 재판 과정에 가면 월 2회 1, 3주 토요일이나 2, 3주 토요일부터 일요일 날 저녁까지 방학 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주일, 설날 추석 연휴 때는 뭐 연휴 기간의 절반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이나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부여받고도 또 네. 상대방이 아이를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천부인권적인 성격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를 보는 쪽에서 뭐 예를 들어 성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이런 식으로 아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사건은 뭐가 있으세요? 예, 3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 쪽에서 아빠가 어린 딸을 성추행을 한다. 그래서 면접 교섭을 제한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나이가 어렸을 때는 당일 면접으로 하고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1박 2일로 하는 그런 절충안을 내서 조정으로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 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가 있으세요? 예, 결혼은 일륜이 대사라지만 저는 이혼도 일륜이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그런 점은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러한 점을 단순히 의뢰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예. 그런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힘든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 분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닌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은 정말로 시급합니다. 오늘은 의료법률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세분화, 다양화가 된 의료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부산 경남 지역 의료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인 박행남 변호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야들 중에 왜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시게 되신 건가요? 예, 부산 경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노인 환자가 많아서 의료소송 및 보험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저희 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이어서 의학적인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진료 기록부를 입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기록부를 입수한 다음에 구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행사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환자 측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은 먼저 합의나 한국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쟁에 대비하면서 환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게 있을까요? 예, 먼저 행사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 제기 시에는 무혐의 처분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고발을 하는 경우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측에서 행사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제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소송들이 그렇겠지만 의료소송과 보험소송이 특별히 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그 진료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진료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울러 의학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 기록 감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감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증가하고 감정을 대학병원에 촉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환자들이 이제 포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 의료소송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환자들이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소송과 달리 감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2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비용은 통상의 그 인지송달료 이외에 신체 감정료, 진료기록 감정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해주는 박행남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의료소송 관련이 대부분이다.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의료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 아직도 의료소송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진료기록부이고 진료기록부를 가장 먼저 입수해 주는 것이 의료소송의 첫 번째 이제 관건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사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그 감정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를 처음에 유도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보다 금액을 적게 그 해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환자들이 드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정부를 이용하는 것이 그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정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국가기관에서 그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목표하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의료 분쟁에 관한 그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의료 분쟁 예방이나 해결 방법에 관한 새로운 그 대안들을 찾고 싶습니다. 환자와 그 의사가 그 진료 행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그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의료 분쟁에 대한 그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의사와 그 환자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환자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먹방계 건강 리포터 김희선입니다. 최근 복분자가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복분자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매실이나 유자처럼 청이나 즙으로 많이들 드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복분자가 요리에 들어가서 변신을 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에 정말 특별한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메뉴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복분자를 이용한 복분자 짜장면, 복분자 탕수육,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분자로 중식 요리를요? 네, 한번 보실래요? 웰빙 바람으로 더욱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복분자 짜장면과 복분자 레몬새우, 복분자 콩국수 등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와, 맛이 끝내주고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다른 것보다 좀 건강한 맛? 복분자의 그 새콤 달콤한 맛이 그 중국 음식의 그 느끼한 맛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 같아요. 6월이 수확철인 복분자는 남자들뿐 아니라 갱년기 여성들과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그만입니다. 이게 바로 복분자군요. 볼 때는 약간 오디랑도 닮은 것 같고 산딸기도 닮은 것 같은데 복분자 수확 시기가 굉장히 짧다고 들었어요. 네, 6월 15일부터 열흘간 수확해서 이렇게 냉동 보관에 딱 1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1년에 딱 열흘만 수확이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귀한 아이네요. 이렇게 귀한 복분자를 요리에 접목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친정 부모님이 복분자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접했고 또 많이 먹어봤는데 영양 덩어리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짜장면에 접목을 시키게 됐어요. 어디에 특히 좋을까요? 남자한테만 좋을까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비타민C도 많아서 어린이도 좋고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성분이 성류분 한 8배 정도 많대요. 그래서 여자한테도 특히나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드셔야 돼요. 어쩐지 대표님 피부에서 제 피부보다 더 광채가 나더라고요, 진짜. 복분자는 시력 강화, 기억력 향상, 호르몬 분비, 피로 회복, 노화 방지,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복분자는 분쇄기로 곱게 갈아 밀가루에 넣어 반죽하는데요. 하얀 밀가루와 보랏빛 복분자가 만나 고운 빛깔의 복분자 면발이 뽑아져 나옵니다. 복분자 특유의 향이 가미되어 웰빙 면발이 완성되는데요. 아까 그 복분자 향이 나요. 예. 이렇게 익히지도 않았는데. 그 비율의 비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한 번만, 우리한테만. 보글보글 면발을 익히고 생고기를 튀겨 이곳의 별미 복분자 짜장면과 탕수육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빠질 수 없는 이것은 바로 복분자 소스겠죠. 이렇게 웰빙 복분자 요리가 완성됩니다. 대표님, 드디어 기다리더니 복분자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요. 같이 드셔보실래요? 네, 빨리요. 브라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견과류랑 직접 친정 아버님이 농사 지은 콩으로 만든 거예요. 직접 네, 유기농. 네. 어떡해. 처음 보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음식이고 이건 어떤 음식이에요? 복분자 소스로 만든 복분자 레몬 새우고요. 이거 복분자 열매와 동치액으로 만든 복분자 탕수육이라.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미인이시니까 이것부터 드셔보실래요? 네, 예쁘니까. 새우의 탱글탱글한 그 살이 정말 살아있고요. 그 살이랑 이 복분자 소스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새우 요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새우의 그 특유의 잡냄새 때문에 또 복분자 소스를 곁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이제 기다리던 복분자 탕수육만 남았어요. 어떡해. 이제 먹어도 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이거는 복분자 농축액하고 열매 그 자체로만 했어요.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프리카와 어울려서 그걸 좀 상쇄시키고자 올려드린 거니까 많이 드세요. 다 먹고 나니까 힘이 불끈불끈 진짜 서울까지 걸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복분자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복분자 요리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전국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널리 알고 싶은 마음에 좀 가맹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